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이 코스피가 3,060선까지 밀려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죠.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예, 일단 빠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이제 가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효능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하락이 좀 진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증시의 이제 조정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 있고 점진적인 테이퍼링 스케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축소가 돼야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미증시가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와 함께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 저점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또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테이퍼링이 다 종료되고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어야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는 시점이 연말 혹은 연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상 밴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테이퍼링 스케줄이 공개된다면은 시장은 이제 안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최근 그 테이퍼링이 뭐 10월 달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시장이 좀 지레 겁먹고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테이퍼링이 연말 연초에 시작이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이제 안도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하방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제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하방을 테스트한다. 그렇다면 다음 주 장은 조금 좀 몸을 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3천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스토리가 좋은 종목을 저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잭슨홀 미팅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제 열릴 예정인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까지 과거의 포맷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조연설 등을 통해서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다소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연준이 델타 변이가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종료 후에 이제 고용 시장 회복 정도로 이제 충분히 차고 넘치게 확인한 다음에 9월 22일 날 열리는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야기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당분간 없고, 그 테이퍼링 그 스케줄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좀 외국인들이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외국인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차피 지수의 방향성을 이제 쥐락펴락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1인칭 외국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는 매도하지만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은 이제 업황 둔화폭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갖고 가격 매력이 이제 발생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수요의 둔화, 그리고 PC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디램 재고가 이제 맞물리면서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4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의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좀 과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디램 업황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PC용 디램이 디램 전체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3% 전후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데이터 센터 증설 그리고 5G 서비스 본격화로 인해서 디램 시장 비중의 어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버용 디램 그리고 모바일용 디램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버용 디램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고객사들의 서버용 디램 재고 수준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서버용 디램 수요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나 뭐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신규 메모리 수요도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디램은 참고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개 기업이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공급 가행 이슈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 부분 인수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디램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모두 공격적인 디램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디램 시장이 DDR5 전환이나 뭐 EUV 공정 적용 그 과도기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램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이제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순수 반도체 기업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과매도 국면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4분기 반도체 디램 업황에 대한 우려는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단기 낙폭과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황 둔화 속도보다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업종 대표주들의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SK 하이닉스 등 기타 여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